안녕하세요. Y컴퍼니 대표 유정환입니다. 오늘은 평택 동문터 이스트 메가플렉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에 지금 평택 지식산업센터 공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덕 신도시를 보면은 이쪽에 뭐 삼성전자가 있고요. 이 앞쪽으로 1차로 들어온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죠. 이쪽은 다 거의 뭐 섹션 오피스 개념으로 들어온 지식산업센터들이죠. 뭐 드라이브인이라고 해도 실제 드라이브인이 아닌 주차장이 위로 올라와 있는 개념, 도어투도어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주로 1차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네이버 그 공실 현황을 봤더니 176개, 343개.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공실이 한 500개 가량의 공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뒤에 분양한 게 이쪽 해창리 쪽. 그 뭐 STV라든지 뭐 생각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분양을 했죠. 여기 공실률을 보니까 지금 입주를 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158개. STV 같은 경우. 이렇게 돼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평택의 그 고객분들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하실 때 평택은 산업의 도시다. 가능하면 저층에 도어투도어 되는 호실을 잡으셔야지 공실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섹션 오피스는 성수동, 문정동으로 가야죠. 서울로 가야죠, 서울. 평택의 산업에 공장이 필요하고 물류센터가 필요한데 왜 오피스를 계약을 하셨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요. 뭐 여기 역세권이라서 직원들 출퇴근이 편한 것도 아니고, 뭐 여기에 필요한 오피스, 사무실이 필요한, 사무실을 가려면 실질적으로 무슨 평택 시청역, 평택역 앞 이런 도심지로 나가야죠. 아니면 뭐 송탄 출장소 앞이라든지 이런 도심지로 가야지 오피스가 그나마 공실률을 줄일 텐데, 산업단지 한가운데 섹션 오피스로 들어왔다? 공실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런 개념을 모르고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그 공실 임대 맞추기가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5개 중에 1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공실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실이신 분들은 엄청 지금 고민이 크시고 상심이 크시겠죠. 하지만 해창리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158개 중에 저층 도어 투 도어 되는데 공실률은 5%에서 10%도 안 돼요. 10개 중에 1개 정도? 1개도 안 되죠. 30개 중에 1개 정도만 공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층에 도어 투 도어 공실 난 이유는 뭐냐면은 한 호실 작게 임차를 맞추려면 벌써 맞췄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 큰 평수 5개, 6개 묶어가지고 임차를 맞추려다 보니까 공실이 지금 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맞추려고 그러면 따지면 금방 맞출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평택의 현황을 봤죠. 삼성전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요. 여기 있는 게 한 500개의 공실이. 근데 다만 오피스란 이유로 이 해창리 도어투도어 되어 있는 저층 공실률의 10배 이상 된다. 답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답은 나오는 거잖아요. 데이터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동문 이스트 메가플렉스, 일단 입지부터 볼까요? 자, 이쪽에 고덕 산업단지가 있죠. 여기 삼성전자가 있고 고덕. 중간에
송탄 산업단지가 있죠. 그 밑쪽으로 실계 산업단지가 있죠. 그 밑쪽으로 장당, 평택 세교 산업단지. 요 중심에 위치한 게 동문 디 이스트 메가플렉스. 여기가 사이트가 되고, 요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브레인시티. 브레인시티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기 뭐가 들어오냐면은 카이스트가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2025년 예정이고요. 여기로 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아주대병원. 이게 2027년 예정이죠. 이쪽이 이제 뭐 지제역 쪽이 되겠죠. 지제역 세권. 자, 이쪽 주변으로 쭉 들어오는 거는 브레인시티 쪽 산업단지. 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고덕 삼성 반도체를 보고 많이들 얘기를 해서 삼성이 들어오니까 이쪽 벤더들이 들어와서 2차 벤더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공실료를 줄일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2차 벤더들은 규모가 굉장히 큰 중소기업 업체들이에요. 중소업체들이 진짜 뭐 대지 1000평, 2000평 가진 중소업체들이 삼성 반도체 공급을 하는 거지. 여기에 따른 뭐 3차, 4차는 들어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제조 공장이고 물류 창고다.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층 도어투도어 되는 곳에 투자를 하시고, 이 섹션 오피스에 투자하시려면 도심지, 지하철역 근처 이런 데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셨다고 공실 난다고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높다? 지식산업센터의 근본 원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장입니다. 공장으로 쓰고 물류창고를 쓰라는 거예요. 그걸 사무실로 쓰려고 그러면은 성수나 문정 가셔야 돼요. 지금 성수나 문정 2009년 이래로 이 오피스 공실률이 가장 적어요. 3.9%밖에 안 돼요. 하지만 자,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자고요. 공장 도어투도어도 되는 저층 공실률 얼마나 할까요? 3% 언더예요. 이 공실률을 대부분 차지하는 거는 오피스, 산업단지 안에 지어준 오피스. 오피스는 뭐 한답니까, 여러분들? 업무 보고 무슨 IT 업종들, 앱 만드는 곳들, 이런 곳들 들어와가지고 4차 산업을 하려면은 판교, 서울, 성수, 영등포로 가야지. 왜 판교, 송탄에 와가지고 앱을 만들고 합니까? 시너지 효과도 안 나는데. 물류창고 공장을 여러분들 사서 임대를 놔야지 임차를 맞출 거 아닙니까? 그 본래 의지에 맞게. 그래서 저한테도 뭐 섹션 오피스가 조용하고 뭐 깨끗하고 전망도 좋으니까 섹션 오피스 사고 싶습니다 하면 저는 임차 맞춰드릴 자신 없으니까 다른 분하고 계약하세요란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취지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식산업센터의 취지는 공장이다. 물류창고다. 사무실은 돈 좀 주더라도 도심지 가서 하셔라. 이게 맞다고 봐요. 아까 제가 여기 고덕, 여기 송탄 산업단지, 칠계 산업단지, 장당 산업단지, 평택 산업단지, 평택 세교 산업단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요 중간에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동문 디 이스트 메가플렉스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삼성 반도체를 보고 고덕에 들어가서 투자하신 분들은 실패하셨어요. 뭔가 착각을 하신 거예요. 삼성 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한 협력사들 들어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서울, 수원, 광교 이런 데서 하지 고덕으로 굳이 이 오피스 10평짜리로 굳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냐? 주변 산업단지에 수요가 있어서 수평 이동돼서 들어올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위치는 산업단지가 주변에 싸고 있고 브레인시티가 앞으로 개발되면 산업단지는 훨씬 더 커질 거고 평택 산업단지의 34%가 동문대 이스트의 4km 내에 있습니다. 수만 개의 산업단지, 공장, 물류창고들이 이쪽에서 수평 이동이 돼서 들어와야지 임차를 원활하게 맞출 수 있다. 1차적으로, 입지적으로 보면은 동문의 위치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기에 최적이다.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를 고르는 기준으로 첫 번째 잡는 게 뭐냐면은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코스트코나 뭐 큰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는 이유가 뭡니까? 크기 때문에 가요. 크기 때문에. 규모, 동문, 이스트 메가플렉스의 규모, 평택, 동평택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연면적이 6만 평이에요. 6만 평. 63빌딩 연면적하고 보다 더 크다. 연면적이 크다는 거는 자, 여러분들 건물이 이렇게 이게 19층 높이로 지어지고 이 스트리트 상가의 규모만 202m입니다. 상가가 들어오는. 여기 뭐 1100개의 호실이 들어오겠죠. 규모가 큰 거의 장점 뭡니까?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설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관리비가 훨씬 저렴하고 내가 일하는 사무실이라든지 건물의 규모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진짜 메가라고 그러죠. 월등하다. 근데 다른 연면적 만평 뭐 이런 거에 월세 비중은 똑같다. 여기 뭐 스타벅스도 들어올 것이고 뭐 은행 뭐 신한은행 들어오고 뭐 여기 사무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쫙 다 들어오겠죠. 평택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의도 하면 생각나는 게 63빌딩, 잠실 하면 생각나는 게 시그니엘. 같은 값이면은 그쪽에 사무실 시그니엘도 사무실이고 63빌딩도 사무실이죠. 같은 값이면 어딜 들어가겠냐 이겁니다. 당연히 규모가 큰 곳에 들어가겠죠. 감가 관리도 잘 되죠. 뭐 층마다 직원 휴게실 2개씩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은 뭐 피트니스 센터부터 뭐 지하 구내 식당까지 쫙 6만 평 규모로 모든 시설, 축구장에 1.5배 되는 공원에 모든 게 다 이 안에 원스톱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10,000평짜리가 평당 분양평당 3만원 받는다. 여기도 3만원이다. 주변에는 산업단지 수만 개가 중간에 밀집돼 있다. 여러분들이 대표 뭐 50평짜리 찾는 대표님이라면 어딜 들어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규모 크고 웅장한 데로 들어가요. 누구도 똑같아요. 같은 값이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 공실의 위험, 뭐 공급이 초과되고 뭐 지산에 공급이 초과돼서 공실이 전국에 지산에 5개 중 1개가 공실이라고 그래요. 5개 중 3개에서 4개는 오피스예요. 공장이 아니라 이 취지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동문, 이스트, 메가플렉스 어느 호실에 투자할 것이냐? 제가 찍어드려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3층 기준으로 봐서 어느 호실이 가장 먼저 임차가 맞춰져 호실일까요? 뻔하죠. 뭐 양창이 있고 서비스 면적이 넓은 코너가 뭐 먼저 빠질 것이고
뭐 그 다음에 드라이브인 차 바로 둘 수 있는 곳, 뭐 여기서 호실을 저희가 이 1100개 호실 중에 1위부터 100등까지 임차가 먼저 나간다 그러면 이 100위 안에 드는 호실만 저희는 팔 거예요. 만약에 100이 115이다 이런 호실은 저희는 아직 취급을 안 할 거예요. 임차를 저희가 맞춰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입주 시기가 돼서 임차를 맞춰드리는 자신이 없어요. 5개 중에 내가 찬 3, 4개의 호실을 가질 것이냐, 공실을 올해 6개월, 1년 끌러갈 1개의 골치 아픈 호실을 가질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입지, 규모, 모든 면에서는 평택 내에 지어진, 동평택 내에 지어지는 최고다. 서평택으로 따지면은 오션, 센트럴 비즈가 되겠죠. 최고의 호실이다. 최고의 입지, 최대의 규모, 이 모든 걸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실 걱정이 없으시려면 좋은 호실을 택하면 된다. 취지에 맞는 공장, 물류센터, 저층의 도어투도어. 그럼 실수는 없시다. 자, 우리가 3%대 대출 받아가지고 잔금 치르던 게 지금 4%에서 5% 됐죠. 주담대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뭐 8%, 7%에서 8%를 얘기하고 있는데 4%에서 5%대 되면은 월세도 1년, 2년,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근데 금리는 조금씩 빠져서 또 다시 3%대로 들어가겠죠. 이 혜택은 지금 계약하신 분양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평택 최대 규모로 지어지는 동문디 이스트 메가플렉스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주변에 옮기고 싶어하는 산업단지가 수만 개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삼성전자 협력사들 안 들어옵니다. 그분들 다 6층, 7층짜리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협력사인 거예요. 이렇듯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이게 완공되는 3년 후 내년에는 평택에 공급되고 입주를 맞이한 게 한 서너 개 돼요. 지제부터 고덕까지. 근데 후년에는 공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PF가 다 중단돼가지고 공급이 확 줄었어요. 이 3년 후 오른 월세 낮은 이율, 낮은 이자율의 결실은 지금 계약하시는 여러분들이 따가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린 한번 보세요. 단 공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호실, 저층, 도어투도어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거 여러분들 신경 안 쓰이고 임차까지 맞춰드릴 저희 Y컴퍼니와 상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